레이 달리오의 얘기는 1930년대다. 100년 전으로 돌아갈 거다. 1930년대처럼 미국이 국가주의를 내세우면서 고립주의로 갈 텐데,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난 관심 없고 관심 끄겠다 라는 고립주의가 아니라 이건 미국식 고립주의다. 국제기구는 유명무실해질 거고, 그리고 내정 간섭을 좀 할 가능성이 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에릭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둘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네요. 제가 항상 그냥 할 때마다 입고 있는 이 옷, 제가 이제 에릭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 출연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좀 선물로 드렸는데 딱 이렇게 왔거든요. 어때요? 옷이 좀 괜찮아요? 옷이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해요? 네. 저도 지금 거의 겨울 내내 이 옷만 입고 있는데, 아무튼 좀 저희 이 옷에 써있는 이 문구 있잖아요. 인테그리티. 사실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 되게 필요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 입고 다닐 생각입니다. 편한 옷에 무거운 의미의 글자를. 그렇죠. 단순히 편해서만 입는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입는 옷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4년이 이제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2025년을 대비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가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에릭이 준비한 내용을 한번 쭉 볼까요? 네,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이제 다들 궁금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최근 구루들을 이제 쭉 다루고 있는데, 네. 공통적인 현상이 좀 보이더라고요. 내년에는 미국 주식보다 네. 다른 나라가 더 좋을 것 같아. 아하. 공통적으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네. 이분들의 내용을 한데 모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는 미국 아니고 미국 이외의 지역이 좋다는 거네요. 근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난 2008년 이후로 매년 연말이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너무 미국이 좋았지만 내년엔 아닐 거야. 하지만 언제나 18년, 10년 언제나 계속 미국만 좋았지만 진짜 이번에는 아닐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그리고 에릭이 최근에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채널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채널 소개도 잠깐 해주세요. 네, 에릭의 거장연구소라는 아하.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채널에 오시면은 제가 늘 하는 그 구루들의 얘기를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릭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밑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구루들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곳이 있는데, 네. 곳이 어딘가 한번 볼 거고요. 내년에 미국 주식,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매년 사실 이게 연례 행사였잖아요. 내년엔 이머징이 좋아. 맞아요. 미국 이제 많이 올랐어. 내년엔 좋아. 이머징 해야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구루들도 미국 주식 내년에 나쁘다는 거 아니야. 오르긴 오를 거야. 네. 라고 인정은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손익비 관점이라든지 수익률 관점에서는 다른 나라가 더 좋아 보인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크로 측면에서는 이제 전 세계 분위기가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때 뭐 네. 70년대다, 80년대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네. 이제는 1930년대다. 100년 전으로 돌아갈 거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뭐 단순히 미국 주식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쵸. 너무 비싸서 사기 좀 그런데? 근데 해외는 싼 게 맞네? 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밸류에이션이 비싸면 구루들은 좀 생각이 좀 달라지긴 하죠. 네. 네, 그러면 우선 매크로 측면부터 네. 알아볼 텐데요. 매크로는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네. 빼놓을 수 없죠. 매크로 하면 레이 달리오입니다. 네. 브리지워터에서 은퇴를 하고 요즘은 이제 세상 걱정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걱정 전문가. 네. 자신의 이제 칼럼이라든지 방송 출연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 하고 세상 걱정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직 세계 최대 헤지펀드 창업자고 현직 세상 걱정 전문가네요. 네. 그리고 이제 브리지워터라 이제 뭐 은퇴를 하긴 했는데 네. 고문직을 유지를 하고 있고, 워낙에 자신의 철학이나 이런 게 녹아든 집단이다 보니까 레이 달리오가 현역에서 떠났어도 이 결이 비슷합니다. 보는 뷰나 결이. 그래서 이건 거에 대한 비판이 있긴 했거든요. 네. 이럴 거면 은퇴 왜 했어? 둘이 하는 얘기가 똑같을 거면. 아하.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걸 좀 의식을 했는지 둘이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한데 이런 얘기가 있죠. 제가 이제 그 대학원 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이건 좀 농담인데 좀 여담인데 좀 들어주시면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어? 뭐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을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 이런 이제 농담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학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대학원한테 시킨다. 대학원생한테 시킨다. 그러면 다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대학원생들이 진짜 그 교수님을 엄청 욕해요. 엄청 욕하고 너무 심하다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교수가 되면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정확하게 똑같이 이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레이 달리오가 있는 동안에는 레이 달리오 욕을 그대로 했겠지만 레이 달리오가 떠난 이후에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너무 재밌네요. 네. 네, 레이 달리오의 얘기는 이제 앞서 1930년대로 돌아간다. 네. 100년 전. 왜 100년 전이야? 네. 라는데 앞서서 뭐 1930년대가 그러면 어떤 시대였는지 알아야 되지 좀 알아야 않겠습니까? 되겠네요. 네. 1930년대는 제 생각에는 거의 인류사에서 가장 불운한 10년대 중 하나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1930년대 스타트를 대공황으로 끊었고요. 1930년대 마무리가 세계 2차 대전이었습니다. 와, 최악이네. 대공황으로 시작해서 2차 세계대전으로 끝난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참 세상 걱정할 만하네요. 네. 그럼 왜 1930년대냐?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 시대랑. 우선 국가주의의 기환을 꼽았습니다. 이때 당시 1930년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각국에서 이 국가주의가 득세하지 않았습니까? 유럽에서 파시스트들이 득세하고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득세하고 이랬는데 맞아요. 지금도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달리오가 볼 때는 트럼프 당선은 이게 어떤 흐름의 시작이 아니라 그냥 그 흐름의 하나다.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유럽에서 국가주의가 득세를 했고 미국에서도 그게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다. 그래서 이 국가주의의 기환이라는 게 1930년대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국가주의가 득세하니까 이제 관의 힘이 세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국가 주도의 이제 경제 성장을 추구를 했었대요. 1930년대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딥스테이트라는 거를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가 봤을 때는 늘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권은 뭐 미국에서는 짧으면 4년, 기념 8년 만에 바뀌고 근데 이 공무원들은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쭉 가잖아요. 그런 늘공들이 어떤 기득권 세력화돼서 이걸 해체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도 투입을 하고 뭐 자기 측근들을 자기 이제 사상을 대변할 수 있는 장관들을 다 꽂아주고 이러는데 그런 걸 보면은 트럼프가 아예 자기 철학대로 국가 주도로 경제 성장을 끌고 갈 거다.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이 될 텐데 이것도 1930년대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관세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1930년대도 관세 전쟁이 벌어졌던 시기라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스무트 할리 관세법이라고 이게 또 대공황의 원인이 되었다라고도 지적받는 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때 당시 미국이 관세 올리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이 관세 올렸습니다. 관세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트럼프가 관세 올리면은 얻어맞고 가만히 있겠냐? 관세를 올리든지 미국에 대해서 아니면은 대응을 뭔가 하겠죠. 그쵸, 뭔가 대응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것도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30년대처럼 미국이 국가주의를 내세우면서 고립주의로 갈 텐데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 이 고립주의가 미국은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난 관심 없고 관심 끄겠다. 라는 고립주의가 아니라 이건 미국식 고립주의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는 어떤 이 세계의 경찰로서 대의 명분을 지키는 척이라도 하면서 개입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죠. 이제 세상 일에 개입할 때는 미국의 이득이 되는 것만 노골적으로 개입을 한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지금부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미국식 고립주의가 시작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과의 경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전시 비슷한 상황이 될 거다. 왜냐면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국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나라가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국력 경쟁 체제로 돌아갈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그렇죠. 미국 내에서. 그래서 뭐 미국 내에서 뭐 교육이라든지 다양성 이런 것들은 좀 뒤로 뒷전으로 가고 중국을 이기기 위한 시스템으로 돌아갈 거고 근데 이제 미국 외에서는 어떻게 개입을 하냐 아마 국제기구는 유명무실해질 거고 그리고 내정 간섭을 좀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의 국력 경쟁이 있어서 이 나라가 난 꼭 필요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기의 편으로 좀 끌어들이는 수준이었다면은 그 나라 시스템이나 경제 자체가 미국이 좀 유리하도록 개입을 할 가능성이 크다. 노골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쵸. 노골적으로. 그동안에는 쟤네 저 정권이 우리한테 우호적인가 안 우호적인가 안 우호적이야 그러면 에이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 반도체가 중요하잖아요. TSMC. 그러니까 대만은 미국의 입장에서 반도체 생산 기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반도체 생산 기지로 돌아가게끔
만들 것이다. 내정 간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기사에서 봤던 게 뉴스가 생각나네요. 얼마 전에 그 트럼프 아들인가요? 그 캐나다한테 51번째 주 들어와 이렇게 얘기했던. 야 그냥 내정 간섭 수준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나라 하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 고립주의라는 거죠. 고립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미국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구나. 그럼 우리도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영향을 더 많이 준다는 겁니다. 네. 그럼 뭐 1930년대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미국 주식. 그쵸. 뭐 이거랑 뭐 미국 주식이랑 해외 주식 뭔 상관이냐에 네.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미국은 이런 흐름이 되면은 유리는 할 거다. 아마 고성장 고물가 시대가 될 거고 시장에서도 이게 좀 컨센서스다. 미국이 내년부터 고성장 고물가 시대에 돌입을 한다. 네. 고성장을 위해서 고성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기 침체 얘기 이제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쵸. 물론 이제 최근 또 스물스물 맞아요.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브리지워터와 레이 달리오 봤을 때는 워낙 이 가게 재정이 튼튼하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침체 전형적인 패턴이 가게가 호황기 때 빚을 많이 내서 소비를 하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채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이면서 이제 경제가 무너지는 건데 지금 미국 가게들 빚도 많이 없고 돈도 많이 쌓였고 그리고 기업들 투자도 이제 줄어든 게 이 침체의 신호인데 네. 그리고 AI 때문에 투자를 줄일 그 여력이 없다. 지금 뭐 AI 투자를 뭐 군비 경쟁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이 달렸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투자도 오히려 늘어나고 그리고 금리나 어쨌든 시작이 됐다. 물론 이제 파월이 얘기한 것처럼 12월 FOMC 이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시장은 이제 금리나 빠르게 할 거를 기대하는데 빠르게 안 할 거다. 근데 빠르게 안 해도 이미 길은 정해져 있다. 인상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쵸.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고물가는 이제 이 앞서 본 것처럼 고립주의 시대로 가면은 이 고성장의 대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미국 성장만을 챙기다 보면은 고물가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인플레를 항상 안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미국은 좋지만 이게 위험한 도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성장으로 고물가를 누르는 건데, 그러니까 물가 오르는 것보다 성장이 더 크면 된다라는 식으로 인플레를 성장으로 찍어 누른다는 전략인데, 근데 이거는 마치 그런 거죠. 그 러닝머신을 최고 속도로 해서 계속 뛰어야 된다. 여기서 발 한 번 삐끗하고 체력 빠져가지고 순간 속도 줄이면은 바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힘들죠. 아찔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성장이 순간 삐끗하면은 고물가에 잡아먹기 때문에 위험한 도박이다.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땐 미국 경제 좋아, 다른 나라도 좋겠지만 이 고물가를 가지고 도박하는 거에 대해서 리스크가 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그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고성장을 못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금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그래서 대신 마치 1998년과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998년. 그러니까 199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파란색이 미국 당시 GDP 성장률이고 네. 이제 갈색이 S&P 500 지수 그리고 이제 보라색이 기준금리거든요. 이때 당시에 경제가 좋았습니다. 경제도 좋았고 주가 지수도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이때 주가 경제도 괜찮고 시장도 괜찮았는데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이때 인하를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 고평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대요.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보시면 이제 S&P 500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이면 많이 올라왔는데 더 오를 수 있나? 더 오를 수 있나 하다가 금리가 내리니까 더 올랐다. 그래서 이제 버블 영역으로 가서 닷컴 버블을 맞고 버블이 꺼졌는데 네. 지금 약간 그런 기시감이 든다는 거죠. 비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버블이냐? 버블은 아니다. 근데 더 올라갈 여력이 있고 더 올라가면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와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래도 이 당시에는 실적이 안 맞춰줬다. 그래서 지금의 대장주와 당시의 대장주인 시스코와 엔비디아를 비교를 하면은 엔비디아는 주가 올라가면은 EPS도 올라가는데 시스코는 주가 올라가는데 EPS가 안 올라간다. 엔비디아는 주가 올라가도 돈도 잘 벌고 시스코는 안 그랬다라고 해서 그 당시만큼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 그림이 만약에 엔비디아에서 테슬라로 바뀐다면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테슬라는 아직은 실적은 아니거든.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까지는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 이제 주가가 상승한다고 한다면은 약간 이게 실적이 그 정도는 아닌데라는 식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뭐 미국 주식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고 더 갈 여지도 있는데, 근데 왜 해외 주식을 얘기를 하느냐?
지금 집중화가 너무 돼 있다는 거죠. 이건 그쵸.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당신이 미국 주식을 얼마나 덜 가지고 있는지, 많이 가지고 있는지, 해외 주식과 비교해서 미국 주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본 건데, 우선 이 하늘색 막대 그래프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얼마나 덜 가지고 있는지, 더 가지고 있는지를 본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23년도부터 미국 주식 비중이 늘었다라고 대답한 펀드 매니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색 선은 해외 주식 대비해서 미국 주식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는 건데 지금 뭐 역대급이죠. 그러네요. 네, 그만큼 성과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지금 미국 주식에 집중화가 많이 돼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좀 불안한 요인도 있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이제는 좀 분산 투자로 눈을 돌려야 할 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그림 잠깐만 보면은 이제 2008년 이후로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주식만 엄청 많이 샀다는 거죠. 네. 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8년 이후로 계속 미국 주식만 좋았다는 거예요. 잠깐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계속 미국 주식만 좋았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